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2시 뉴스외전 시작합니다. 오늘 2시 뉴스외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잠시 후 2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시작되는 대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 무엇인지, 선고 결과가 미치는 영향, 파장 무엇이 될지 먼저 전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강신업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MBC 보도국의 법조팀 손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7분, 6분 정도 남았네요. 자, 송 기자가 먼저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지 않습니까? 예. 전원합의체 판결이 항상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큰 사건들을 주로 좀 다루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오늘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3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되고 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6차례의 심리를 거쳐서 오늘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의 내용을 한꺼번에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주문을 읽는 데만 해도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이라고 1시간 20분 이요? 예, 대법원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인터넷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TV 생중계, 전원합의체 사건이 TV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법원 근처에만 경찰 병력 38개 중대가 투입이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예. 또 몰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 3천여 명이 지금 투입돼서 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만큼 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법정에 그 피고인들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참석 안 한다 그러죠? 예, 대법원 이번 선고는 이렇게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셋 다 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자, 김재 변호사, 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게 2016년 하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우리 헌정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6년 한 10월 정도에 특검 특수본이 설치가 되고 나서 딱 2년 한 10개월 정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국민들 사이에 뭐 이러쿵 저러쿵 의견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법률적인 쟁점은 좀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이 이렇게 각각 판결을 받아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에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고요. 그동안 이제 많은 쟁점이 되었던 어떤 그런 뭐 말 세 마리의 뇌물성 여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뭐 현안으로서 부정한 청탁으로 이어졌는지 뭐 이런 여부에 대한 어떤 정말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 승계나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하고 판단이 법원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원합의체를 2월경에 회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6번의 심리를 거쳐서 사실은 6월경에 이제 심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보완과 또 판결문 수정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금방 얘기한 대로 2심에서 엇갈렸단 말이죠. 사실은 엇갈릴 수 없는 것들이 엇갈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충돌을 한 그렇죠. 거예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넘어갔는가? 여전히 삼성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삼성에 그대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뇌물액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제3자 뇌물성과 관련해가지고 동계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6억 2천만 원입니다.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네, 거죠? 그 부분도 이제 갈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이 사건이든 하나는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둘 다 파기가 될 수도 있죠. 둘 다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강요형 뇌물로 보고 하나는 피해자성으로 봐가지고 그대로 이제 모두가 기각이 돼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정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특히 상당히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형량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을 겁니다. 자, 2시까지 한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손영 기자, 지난 하급심에서 형량들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2심까지 징역 25년, 25년. 예, 받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2년. 이건 공직선거법.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 원 정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아서 네. 이걸 합하면 모두 32년입니다. 이 중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2심 판결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 부분은 또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은 어떻습니까? 네,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뭐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20년을 받았고요. 2심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대 학사 비리로 3년. 네. 그래서 뭐 합하면 23년.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뭐 이 사건으로 현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 집행유예 4년.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방이 돼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것이냐, 소유권 누구에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당시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게 부정청탁으로 이어졌고 뇌물이 건네진 거냐라는 실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말 세 마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삼성에게 있느냐, 최순실에게 있느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2심 판결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하고 엇갈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부분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36억이라 그래가지고 코아 스포츠에 보낸 돈에 대해서는 뇌물성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승마 지원비인가요? 운영비라고 그렇죠. 하나요? 네. 그런데 이 말을 사줬는데 이것이 소유권이 만약에 최순실한테 넘어갔다면 뇌물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이 삼성한테 그대로 있다면 말 사용료만 뇌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은 말 사용료만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2천만 원인데요. 네. 이것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개별적 어떤 승계 현안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박 전 대통령이 이게 그리고 연결되는 거군요, 예 그것이 뇌물이 되느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앵커께서 얘기하지 않으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국외 재산 도피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이 기억납니다. 2심에서 무죄가 됐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은 36억 부분이 유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2심에서 72억 전체가 무죄가 되면서 사실은 석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국외재산 도피가 유죄로 된다면은 네. 사실은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세 마리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국외재산 도피 네. 이것이 유죄가 될 것인가 무죄가 될 것인가 유죄가 된다면 얼마가 유죄가 될 것인가 이거를 그렇죠.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소유권이 통째로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하고 네. 또 이용권만 넘어간 것하고 이게 얼마를 뇌물액으로 산정하느냐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차이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허가된 잠시만요. 경우를 제외한 대법원장의 나머지 선고 일반 시작했습니다. 촬영과 보시겠습니다.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